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 혹시 최근에 투자했다가 마음고생 심하게 한 그런 주식 차트처럼 보이시나요? 오,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데요? 네, 정말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2024년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 매출 그래프입니다. 아, 통신장비 시장이요? 네, 글로벌 통신장비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1%나 감소했어요. 자료를 좀 보니까 이게 지난 20년간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보기 드문 하락세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특정 분야 하나만 무너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부 다요? 네, 광대역 접속 장비부터 스마트폰 데이터를 처리하는 무선 접속망, 심지어 기업들이 쓰는 라우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냥 동시에 매출이 뚝 떨어진 겁니다. 산업 전체가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게 제일 이상한 지점이에요. 저만 해도 매달 통신비 꼬박꼬박 내고 있고 유튜브 보면서 데이터 사용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수요는 계속 늘죠. 근데 정작 이 통신 인프라를 만드는 거대 기업들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산업의 심장이 멈춰가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현상은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만 봐서는 절대로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땅만 봐서는 안 된다. 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려고 합니다. 땅에서 하늘로요? 정확히는 550km 상공, 우주로 가는 거죠. 네, 수십 년간 세상을 연결해온 땅의 통신 제국에 왜 이렇게 처절한 위기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저 하늘의 새로운 강자가 어떻게 모든 판을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본질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전통 통신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렇죠. 땅에 기지국 세우고 도시랑 나라를 잇는 광 케이블을 깔았죠. 그게 우리가 아는 통신산업의 당연한 모습이었고요. 바로 거기서부터 전통산업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구가 좀 드문 산악지대나 농촌 지역 같은 곳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돈 먹는 하마 구간이라는 거예요. 돈 먹는 하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산골에 한 50가구를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광 케이블을 깐다. 이게 가구당 설치비랑 유지 보수비가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어요. 타산이 전혀 안 맞겠네요.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항상 통신 음영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스타링크가 등장하면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타링크는 이 돈 먹는 하마 구간을 해결하려고 땅을 파는 대신에 그냥 하늘에다가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쫙 깔아버린 거죠. 네,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숫자로요? 2024년 말에 약 460만 명이던 가입자 수가요. 불과 1년 만에, 그러니까 2025년 말에는 8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돼요. 와, 거의 2배 가까이네요. 그렇죠. 이미 1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2025년에 스페이스X 전체 예상 매출이 한 1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데 스타링크가 이제는 핵심 수익원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 위성 발사라는 게 수천억 원이 드는 거의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죠. 근데 어떻게 민간 기업이 이걸로 땅에 케이블 까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을 다질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핵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셨네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팰컨 9 로켓의 재사용이라는 기술적 혁명이 있습니다. 재사용이요? 네. 옛날 로켓들은 한 번 쏘면 그냥 다 버렸잖아요. 비싼 부품들을 대기권에서 태우거나 바다에 버렸죠. 그렇죠. 일회용이었죠. 근데 스페이스X는 영화처럼 발사체 1단 로켓을 지상이나 바다 위에 다시 착륙시키잖아요. 그걸 회수해서 정비해서 또 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위성 1kg을 궤도에 올리는 비용이 과거의 수십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인터넷 속도 경쟁이 아니라 애초에 비용 구조 자체가 다른 게임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 통신 서비스 경쟁을 넘어서 제조와 운송의 혁신이 결합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기존 통신사들이 탕후에서 삽질하고 있을 때 스페이스X는 하늘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그냥 깔아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걸 알고 나니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마이너스 11% 그래프, 이제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와, 말씀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그게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오래된 공룡을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탄이었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타링크가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훨씬 더 무서운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스마트폰이 뭐 별도의 접시 안테나 같은 거 없이 그냥 위성이랑 바로 통신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기술이 통신산업의 근본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보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통신사들의 핵심 자산이자 독점적 권력의 원천이었던 지상의 기지국, 이 인프라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도 아니면 망망대해 위에서도 카톡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와, 이게 진짜 현실화 된다면 저처럼 등산 가서 길 잃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혁명이겠네요. 그렇죠. 어디서든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거대 통신사 T-모바일이 이미 스타링크랑 손을 잡았더라고요. 이길 수 없다면 합류가라. 딱 그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T-모바일은 자기네 지상망이 안 닿는 음영 지역을 스타링크 위성망으로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건 전통 통신사 스스로도 지상 인프라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건 T-모바일 같은 거대 통신사니까 가능한 전략 아닐까요? 돈이 좀 부족한 중소통신사들은 그냥 스타링크에 종속되거나 아예 경쟁에서 밀려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우려 때문에 이 시장이 단순히 스타링크 독주 체제로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 경쟁자가 또 있군요. 그럼요. 이미 아마존이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이름으로 수천 개 위성을 쏠 계획을 추진 중이고 영국의 원맵 같은 경쟁사도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어요. 하늘의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죠. 이건 오히려 중소통신사들한테 다양한 선택지를 주거나 아니면 뭐 더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네요. 근데 이 변화가 단순히 인터넷 속도 경쟁이나 우명지역 해소에만 머무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을 거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바로 군사적 그리고 지정학적 수요입니다. 맞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기지국이나 통신시설은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나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아주 취약한 인프라거든요. 그렇죠. 제일 먼저 타겟이 되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가장 먼저 통신망을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군의 통신을 되살린 게 바로 스타링크였습니다. 아, 지상에 단말기만 있으면 되니까 훨씬 복구하기도 쉽고 안정적으로 통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드론을 정밀 조종하고 포격 좌표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던 사례는 이제 뭐 너무 유명하죠. 네. 민간 기업의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전 세계 국가들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위성통신의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평가하고 있죠. 이제 위성 인터넷은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넘어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면요. 이건 한 기업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지형학적 힘 아닌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각국 정부가 자체적인 위성통신망, 이른바 군집 위성 시스템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직접 만들어야겠다 이렇게요. 네, 더 이상 특정 기업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거죠. 결국 스타링크의 등장이 민간 시장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우주 안보 경쟁에까지 불을 붙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적인 전략적 조언을 제시합니다. 네. 첫째, 통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서두에 봤던 통신장비 시장의 마이너스 11% 매출 감소, 이게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거대한 지갑 변동이 시작됐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거죠. 지금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고배당의 대명사였잖아요, 통신주가.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기대를 그대로 유지하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우주 경제의 가치사슬 전체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주 산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타링크라는 압도적인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위성통신 생태계 전체가 현실적인 성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요. 네, 스페이스X 같은 발사체 기업뿐만 아니라 위성 본체를 만드는 기업, 또 우주의 혹독한 방사선을 견디는 특수 반도체 기업, 그리고 위성 신호를 지상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나 특수 안테나 제조사까지. 관련된 산업이 엄청 많군요. 그렇죠. 이제 투자의 관점을 땅에서 우주로 그리고 그 생태계 전체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초연결 시대가 열어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특히 기존의 지상 인프라 접근이 어려워서 사업에 한계가 있었던 분야일수록 위성통신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미의 한 거대 농업 기술 회사가 브라질의 광활한 콩농장에 스타링크를 설치했어요. 농장이에요? 네. 이전에는 데이터 통신이 안 되니까 직원이 직접 트럭 몰고 다니면서 토양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되게 비효율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수백 개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고 인공지능이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랙터를 원격 제어해서 물과 비료를 정확히 필요한 곳에만 뿌리는 거예요. 와. 그 결과 수확량은 15% 늘고 비용은 20% 줄었대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인 농업에서 일어나는 혁신입니다. 와, 농업뿐만 아니라 거대한 건설 현장이나 광산,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 원격 물류 관리까지 지금까지 데이터 단절이 당연했던 모든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의 물리적,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비즈니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종종 화성에 가기 위해 돈을 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가 정말 인류의 화성 이주인지 다른 무엇인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과정에서 지구의 통신 생태계는 이미 뿌리부터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새로운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익숙한 경쟁에만 몰두하다가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의 자산과 비즈니스는 지금 지상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처럼 경제와 기술의 거대한 흐름을 짚어드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널 행복한 경제학을 방문해주세요. 저희는 복잡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지식의 조각들을 모아서 흥미롭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흥미로운 뉴스를 넘어서 여러분의 투자와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거대한 변화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분이 있다면 공유 기능을 통해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변화를 함께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